어젯밤에 쟀을 때는 90.4kg라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서 오메기 떡 2개를 먹고 잤다. 그리고 일어났더니 92kg에 근접해져 있다. 그렇게 커 보이지 않은 오메기 떡이었는데 나는 오메기 떡 1.6kg를 먹었나 보다. 퇴근했다가 집에서 짐을 싸서 다시 나왔다. 내일은 전국 전공의 총파업이 있는 날이라 내가 그들의 빈자리를 채워줘야 하기 때문에 뭔가 미리 와서 챙겨야 할 것들이 많다. 파업에 대한 이유는 어떤 기사에도 제대로 다루지 않는다. 사람들이 원하는 기사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이다. 응? 왜 입구가 안 뜨지? 어쩌면 누구도 궁금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했다. 펠로우는 4명인데 펠로우 방에 컴퓨터가 하나밖에 없다. 편했다면 편했고 힘들었다면 힘들었던 군의관을 마치고 꿈에 그리던 의사가 다시 되었을 때는 정말 기뻤다. 레지던트 1년차가 되어 병원으로 출근하니 나의 호칭은 더 이상 야 군의관이 아닌 선생님이 되었다. 심지어 함정 근무 시절 날감 못하는 대령 함정 아저씨는 자기는 군의관들 다 돌팔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며 나를 야 돌팔이라고 불렀었다. 순항훈련을 마치고 진해에 입항하고 그 아저씨와 부장 아저씨는 조사를 받으러 갔다. 아무튼 병원에 다시 돌아와 딱 3시간 콜 받으면서 기분이 좋았고 그 다음은 지금과 비슷비슷하다. 레지 1년차 때 1, 2년차가 같이 쓰던 의국에는 사람은 8명인데 컴퓨터는 2대밖에 없었다. 동기들이 돈 모아서 2개만 더 사자고 하길래 어느 회사가 작업할 컴퓨터를 사서 일을 하냐고 했던 기억이 난다. 저 직원인데 카드를 놓고 왔어요. 네. 근데 이제 익숙해져서 그냥 그러려니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나 펠로우 때는 말이야 방도 따로 없었어 라는 말이 바로 튀어나오기도 한다. 안녕하세요. 자연인이시네. 아이씨, 내일 주치의복을 혼자 정리하러 왔어요. 당직이에요? 네. ER? 아니요, 저 ICU. ICU, 아이고. 신장 주치의하고 밤에 ER도 하시고. 밤에 ER하고. 의국에는 오늘 ICU 당직서는 아랫연차 선생님이 계셨다. 네. 별로 별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네. 스트레스를 받으면 단계 땡긴다. 빡세게 군생활을 했던 사람이 밤새 머리 박고 선임한테 두드려 맞고 난 뒤 먹은 뽀글이의 맛은 어디에서도 먹을 수 없는 맛이었다고도 하는데 나에게는 당직실에서 당직을 실제로 서며 먹는 모든 것들이 맛있다. 오늘은 주식쿨이다. 군대에 있을 때 있던 음모론이 있었는데 군대에서 주식쿨이 자주 나오는 이유가 정력을 억제하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누군가 그랬다.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좀 먹어도 된다. 내일 내가 오더 찍으려고 했는데 오더를 자기 당직일까지 다 찍어놓고 갔다. 아래 연차 선생님을 예뻐하지 않을래야 예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으로 공문을 뿌려 파업에 참가하는 전공의들 휴가일수를 확인하라고 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을 시에는 중징계를 검토하라고도 한다. 중징계란 수련 취소도 될 수도 있다는 뜻이라고도 한다. 이 세상에 휴가 써서 파업하는 곳은 여기밖에 없을 것이다. 나도 몰랐는데 전공의는 일반 시민으로 월급을 받으며 근무하는 게 아니라 근무하고 있는 것이었다. 어쩐지 노동법에 주 40시간 이상은 초과근무로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는데 주 88시간 근무를 정해두고 40시간 이상 근무 시에도 초과근무 수당도 따로 주지 않고 콜대기도 근무 대기하는 것으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당직비를 주지 않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었는데 수련이는 일반 시민이 아니었다. 이런 소리 들어가며 수련을 받겠다고 하는 의국 후배가 괜히 안쓰럽기도 하다가 돌이켜보니 나도 복무 중이다. 속이 타서 주스를 하나 더 꺼내 먹었다. 나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뭔가를 자꾸 먹고 싶어진다. 수고했어요. 군의관 3년차 때 환자를 직접 보는 과를 할지 아니면 직접 환자를 상대하지 않는 과를 할지 거울 속의 나를 보며 한참을 고민하다가 그래도 의사가 아픈 사람을 직접 봐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내과를 하기로 결심했다. 이제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풍경이
나도 모르게 헛웃음이 나올 만큼 너무 좋다. 잠들면 내일이 시작된다는 게 참 무섭다. 이 기분 참 오랜만이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은하처럼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Have a good day. 추워. 에어컨이 밤새 틀어놨더니 좀 춥네요. 추워. 좀 씻읍시다. 어제 당직실에서 이것저것 주워 먹었더니 얼굴이 부었다. 오늘 24시간 잘할 수 있겠지? 프리라운딩을 돌기 전에 환자들 차트를 다 까본다. 이 옷은 이른바 특공복이다. 적당히 벌어진 허리춤은 내가 민첩하게 복무할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빠르게 뛰기 위해선 맨발이 편하다. 양말을 신으면 뛸 때 발이 크록스 뒤로 밀린다. 주치의를 처음 시작하는 선생님들께 팁을 하나 드리자면 아무리 바빠도 프리라운딩은 꼭 도는 게 좋다. 저기 그만큼 나게 나왔었는데. 그러셨네. 그냥 어제 무슨 안 7시부터 파업이라고 해서 전공의 선생님들 빠진 병원이 한가할 줄 알았는데 어느 때보다 시끌벅적하다. 다른 과는 모르겠고 우리 과도 누구도 시키지 않았고 파업이라고 하기에 당연히 출근 안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파업 직전까지 주치의잡, 정규 인턴잡을 다 마치고 가려는 선생님들로 유난히 시끌벅적하다. 정규랩은 평소보다 조금씩 당겨서 다 확인하고 오늘 하루 그로스한 플랜도 어사인 간호사에게 다 인계해놓고 간다. 뉴스에서는 환자를 내팽겨치는 의사들의 행태라고만 사람들에게 알리기 바쁘다. 대한민국 의료가 이렇게 된 건 우리 잘못이 아니다. 비슷한 나이에 비슷한 지역에서 학창시절을 보냈다고 한다면 겉으로 표현을 하지 않아도 이름 정도는 알고 있는 학창시절 라이벌이었을 건데 오늘따라 기분이 참 뭉뚝하다. 의국 내 분위기가 좋기도 하면서도 어느 정도 상대보다 더 많이 아는 의사가 되고 싶어하는 무언의 경쟁 분위기는 항상 존재한다. 서울의 빅센터에서 수련을 받으셨던 교수님께서는 빅센터는 의국 분위기가 여기보다 더 심하다고도 하셨다. 7시가 되니 다들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하며 병원을 나가는데 나한테 고맙고 미안할 게 아닌데 그냥 이제 우리가 어떤 이유로든 꿈꿔왔던 최고의 의사를 추구하는 것들이 이제는 끝나간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참 뭉툭하다. 내가 그럴 주제도 되지 않는 인간이지만서도 전문의를 따고 나니 더더욱 나는 의사입니다라고 말하는 게 항상 뭔가 부족하고 항상 뭔가 말하기 민망해서 말을 못하게 되는데 내 기분이 더 미안하고 고맙다. 사람들은 의사들이 참 이기적이고 돈만 밝힌다고 하지만 직업은 돈을 벌기 위해 노동을 하는 것이다. 결국 문제는 전후관계를 다 떠나서 왜 의사는 나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야 하는 것인가 보다. 지금의 로딩과 비하지도 못할 정도로 더 힘들었고 의국 분위기도 더러웠지만 예전에는 병원에 전공의가 참 많았다. 그리고 지금은 비인기과여도 매니아들이 있던 과들은 진작에 씨가다 말랐고 많은 과들이 비인기과로 가고 있다. 사람의 생명은 어떤 것과도 비하지 못할 만큼 고귀하나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메이저 바이탈과에 대한 대우는 타과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의료수가를 책정하는 데 있어서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당연한 생각은 이 모든 게 돈미세 의사들이 과잉 진료를 통해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늘렸기 때문이라는 다소 이상한 과정을 통해 대부분의 비보험의 영역의 진료들이 보험으로 들어가고 이미 해외 저널이나 논문에서 인정받았지만 심평의학에서 효과를 인정받지 못하는 비싼 치료를 하게 되면 이거 봐라, 여러분들의 의료비에 돈이 많이 드는 이유는 다 이런 과잉 진료 때문이라며 의사는 삭감이라는 무시무시한 정의로운 철퇴를 받게 된다. 삭감은 받은 돈을 환수해가는 게 아니라 몇 배수를 토해내는 것으로 일종의 벌금과 비슷하다.
아무리 이런 이야기를 해보아도 어쨌든 비의료인이 보기에는 젊은 의사들의 이런 행동은 배부른 기득 집단의 횡포로만 보일 뿐이다. 그리고 이 노래의 끝은 모두가 알고 있다. 오늘은 전국 전공의들이 총파업을 하는 날이라 의료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술렁대지만 내가 있는 한 이벤트 없이 잘 지나갈 거고 네. 선생님 나 지금 수업실 들어가요. 네. 진정한 파업은 모든 바이탈과들이 몰락한 10년 전 의사들 사이에서도 절대 선택해서는 안 되는 과 내신신의 외용비산 남산이의 막아낀 저 흉가라는 노래가 불릴 때부터 진행되고 있다. 혈압도 떨어지고 안 좋았대요. 그래서 아침에 지금 혈압 어때요? 지금은 116이고 산소파도 달았는데 저거는 또 98, 99 괜찮거든요. 근데 투석실 환자분들이 아직 다 안 오셨을 것 같은데 오늘은 평소보다 1시간 반 더 일찍 회진을 돌기로 했다. 네. 주치의 콜을 받으니 2017년도로 돌아간 것 같다. 저 오늘 인턴 잡은 오후에 하는데 저는. 회진 돌자고 교수님께 연락이 올 때가 됐는데 너무 조용하다. 여보세요? 누구? 그래서 협진 환자분들을 보러 가기로 했다. 교수님께 회진 여쭤보러 갔는데 이미 교수님께서 환자 정리를 혼자 다 하시고 회진도 혼자 다 도셨다. 본과생이던 시절 3학년에 정형외과 실습을 돌았다. 무릎 부는 교수님 외래를 참관했다. 나이가 80에 가까운 노인분께서 보호자분들의 부축을 받으며 진료실로 들어오셨다. 혼자 사시는데 무릎이 너무 아파서 걸어다닐 수도 없고 서 있기도 힘들다고 하셔서 옆에서 아들들이 부축을 해야만 가까스로 걸을 수가 있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의사가 되지도 않은 내가 보기에도 뭔가를 해줘야 되지 않나 싶었다. 하지만 놀랍게도 교수님은 일단 약 한 달치 드릴 테니 약 먹어보고 다시 오라고 하셨다. 지금 이렇게 심한데 약물 치료한다고 어머니가 괜찮아지겠냐고 하며 보호자는 수술을 해달라고 했다. 교수님은 난감해 하셨다. 심평의학에 따르면 어느 정도 기간 이상 약물 치료를 한 뒤에 수술을 할 수가 있었다. 왜냐하면 침습적인 수술보다는 비침습적인 약물 치료를 통해 환자의 증상을 호전시키는 게 좋아서 그래 보였는지 아무튼 심평의학의 생각까지는 내가 잘 모르겠고 대뜸 수술하자고 하는 건 환자를 돈으로 보고 돈에 미쳐서 환장한 의사들의 과잉진료라고 사회적인 컨센서스가 이루어졌기 때문이겠지 라고 생각한다. 과잉진료를 하게 되면 정의로운 삭감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러니까 삼촌이 돈을 꼬르셨죠 하며 다시 돈을 돌려주는 아름다운 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보호자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전혀 알아듣지 못했다. 결국 교수님은 한숨을 한 번 쉬시더니 약을 처방했다고 가자 차트를 쓰고 수술 일정을 잡아주셨다. 이건 비인기과에도 어느 정도 전공의들이 차 있었던 거의 10여 년 전 이야기다. 지금은 그때보다 더 많은 것들이 바뀌고 새로운 것들이 많이 시도되고 있다. 내신신의 외흉비산, 남산이의 막아낀 저 흉가. 혹시 과 지원을 아직 못한 인턴 선생님이 계시다면 족보는 외우고 가는 걸 추천한다. 드라이 받은 사람들은 빼고 그거 오더 줘야 되는 사람들. 투석하는 거 아시죠? 내일도요? 네, 내일도 투석. 그리고 이 사람 해파리 쓰지 말라고. 맞네. 세트 체인지가 문제가 아니라 반이 막혀버리는데 반 체인지 한다고 했잖아. 반 체인지 한다고 일단 랍핑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뭐 어쩌라고? 해. 아이유 파이트가 많이 돼갖고 오늘 10D는 그냥 주던 대로 주시고요. 내렸나요 지금? 보호자도 같이 갔죠? 한 번 더 계세요, 근데?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1시에 보실 거예요? 네, 이상들님이. 빨리 들어가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런지 입이 텁텁하고 입맛이 별로 없다. 안녕하세요. 피 검사 한 것 좀 봐드릴게요. 네, 교수님. 아, 예. 네. 신원 가고 있어요. 인턴콜을 받으니 2012년으로 돌아간 것 같다. 퍼미션? 예, 알겠어요. 우리 퍼미션 받을 사람 그 보호자 좀 불러주세요. 레스트레이토리 다이어 뭐라고요? 아, 그거요? 아, 근데 저 외래 물어봐야 돼갖고 좀만 기다려요. 코로나 검사한다고? 코로나 검사요? 네. 네. 하층입니다. 네. 아, 지금 외래 진료 중이라서 지금 못 가니까 좀 기다려요. 오래 기다리셨죠? 아, 괜찮습니다. 팔로우 나갔어요? 이번 MIC IR 2번 EKG요? 네. 우리 저희 환자 들어오라고 좀 해주세요. 그 사람 근데 무슨 약 먹이려고 눕는 거예요? 액티브는 몹시 어려웠다. 아, 잘 안 되던데. 우리 현역에 계신 선생님들. 네, 일단 올라가서 다시 할게요. 그래, 아, 잠깐만, 제가 가서 볼게요. 여보세요? 자녀한테 전화하라고. 예, 알겠어요. 예. 네. 네. 파스타가 미쳤다. 너무 맛있었다. 충격적인 맛인 게 칼칼한 칠리 소스에 단단한 면이 일품이었다. 돈은 써야 맛있다. 그리고 운동은 할 때는 괴롭다. 뭔가를 하려고 함에 있어서 중요한 건 방향이다. 어디로 갈지 갈팡질팡하지 말고 남이 하는 거 따라하지 말고 시키는 것만 받아 먹으며 하지 말고 나에게는 나 나름의 속도와 방향을 생각하는 게 어떨까 싶다. 이렇게 말하면 속도는 벡터의 개념으로 방향을 포함한다고 하겠지만 나도 다 안다. 시적 허용이라고 생각하자. 돈이 정말 많아서 쓰는 쪽으로 방향을 잡던지 돈을 안 쓰던지 돈도 그냥 쭉 안 쓰고 살다 보면 이 나름대로 재밌다. 그렇다고 돈을 안 쓰는 게 재밌는 게 아니라 돈이 모이는 걸 보고 그 돈을 모아서 나는 집을 살 거다. 그런 미래의 나의 모습을 보며 재밌다고 생각을 하는 거다. 아이고. 힘들었던 정규시간 복무가 끝났다. 들 어디 가셨나? 아무도 없어. 언제부턴가 하루하루 시험기간과 같은 느낌이 든다. 항상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전문의 시험이 끝나고 난 뒤 먹은 콩나물 국밥의 맛은 자유의 맛이었는데 네. 지금 나는 시험도 없는 섀도우 복싱을 하며 스스로를 괴롭히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 시험이 끝났으면 좋겠다. 근데 이 실체가 없는 시험은 언제 보는 건지 어느 정도 난이도로 출제될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다. 교수님은 죽어야 끝난다고 하셨다. 잘하고 왔어요? 비 많이 왔죠? 예, 좀 아유, 고생 많이 하셨네. 네, 뭐요? 저희들 단체 행동하는데 지금 담궈 주신답니다. 아, 뭐 어차피 누군가 세야죠 뭐. 감사합니다. 상관없어. 나는 인턴잡 당직은 너무 싫고 그래도 뭔가 배울 거리라도 있는 응급실 당직을 하겠다고 했다. 네, 교수님. 당직은 식도락이다. 혹시 한 말씀 하시죠. 갑자기. 이 형은 성격도 진짜 좋고 배울 것도 참 많은 사람이다. 그리고 죽지 마. 와씨, 한 것도 없는데 힘드네. 아우씨, 한 것도 없이 힘들어. 네. 교수님 욕실인데요. 네. 이거 코를 교수님으로 바꿔놓으면 안 돼요? 그 신장내과로 들어가 있어갖고 제가 응. 일반 내과가 아니라서 응. 제가 안 들어가요 거기에.
동구가 예. 좀 이따가 콜 한번 찍을게요. 전화 문제 확인만 해줘. 네. 이 형은 심지어 전산도 잘 다룬다. 콜이 찍힐 수 있게 만들어줬다. 고마웠다. 한 번씩 경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건 그동안 지리했던, 그래서 힘들었다고 느꼈었던 하루하루는 행복했던 거였구나라고 깨닫는 것이다. 콜입니다. 확인하시려면 숫자 키를 눌러주십시오. 응급실에. 갑시다. 아유 힘들어. 아유 씨발 안 일어나지네. 힘들어 죽겠다. 갑시다. 당직은 식도락, 그리고 영화다. 나는 주성치가 좋다. 모든 작품들이 다 좋지만 월광보합과 설리기연이 특히나 레게노라고 생각한다. 이걸 처음 본 중딩 때는 이게 뭔 내용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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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孫悟空，你同我躝出嚟！死馬騮！喺我18歲嗰年，你話會嚟娶我，而家我等咗你3年，你同我死出嚟！ 我哋大王有啲事行開咗。 원숭이들이 참 행복해 보인다. 나에게도 과거를 떠올리면 항상 저런 빛바랜 누르딩딩한 색감에 이런 음악에 행복했던 기억들이 그 순간에 멈춰 머물러 있다. 당직섬에서 다이어트는 불가능하다. 다시는 나를 우습게 보지 못하도록 오늘 밤 당직실에 있는 모든 걸 먹어치울 거다. 네. 그런 거 없는데? 알겠어요. 네. 환자를 보다 보호자에게 둘러싸여 한참 설명을 하는데 갑자기 울컥한 기분이 들었다. 문득 이 사람들도 내가 의사라는 이유로 나를 싫어하겠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부모님도 아들이니까 아들 편에서 생각해주는 거겠지. 주몽도 남자친구가 힘들어하니까 힘내라고 격려해주는 것 뿐이겠지. 실제로 아무리 말해도 이 서글픔은 결국 중국에 처맞고 일국일제의 길을 걷게 된 홍콩과 같이 일해온 우리들만의 공유할 수 있는 은밀한 비밀과도 같은 것이고, 일국 안에서도 나를 포함한 모두가 일의 능력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끼리라도 몸과 마음으로 고생했다고 토닥거려주면 좋겠다.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고 나 스스로 이겨내야 하는 날들이 있다. 고등학교 때도 비교내신제가 폐지되는 게 이로 인해 손해를 보는 사람은 몇 명 되지도 않는 특목고의 아이들이었고, 소수에 불과한 의사들의 더더욱 큰 희생을 통해 다수가 원하는 쪽으로 가려고 할 것이다. 비교내신제를 폐지하여 과학고의 아이들이 돈을 벌기 위해 의대로 빠지는 것을 힘들게 하고 사명감으로 이공계를 이끌어 나갈 브레인이 되라는 것도, 의사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했으니 그리고 지금 돈 버는 정도면 먹고 살기 힘들다고 찡찡댈 수 있는 것도 아니니 사명감을 좀 갖고 일하라는 건 참 그럴듯해 보이기도 한다. 파업은 10여 년 전부터 이미 시작되어 왔다. 성적 상위권인 의대생이 바이탈을 다루는 메이저과를 선택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도 한참 지나 미달이 나는 경우도 많다. 나도 못하고 있었지. 아, 병원 전산에 다 맡갔어? 환자를 보라는 게 이머전시. 콜라 드실? 괜찮. 와, 이 시간에 여기 있는 것도 추억이다 이제, 그치? 3년 내내 했는데 이게 몇 개월 지났다고 이렇게. 맞아, 금방 까먹어. 사람이 금방 까먹어. 맞아. 좋다, 좋아. 그래도 이런 맛이 있어서 그래도 맞아. 네. 치킨 왔다고 교수님 연락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일단 가보게. 그냥 심혈관 센터로? 거의 내가 전화할까? 네,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전화할까? 60개 치킨. 저건 뭐예요? 콜라스. 콜라가 그렇게 커? 콜라를 3개가 있구나. 누가 있을 것인가? 네, 교수님.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당직은 식도락이다.
육개 치킨입니다. 갈 색깔이 정말 먹음직스러워. 그러고 보면 군의관 때는 참 행복했다. 그래도 직업군인으로 근무하고 있는 장교와 부사관들은 그 안에서의 분위기도 참 엄하고 이래저래 힘든 일이 많다는 걸 옆에서 실제로 보고 알고 있기에 뭔가 위로가 됐었다. 요즘 나보다 더 힘들고 불행한 사람이 있구나라는 식의 위로 말고는 딱히 위로가 되는 게 하나도 없다. 나보다 더 힘들고 불행해 보이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위로를 받는다는 게 얼마나 좋지 않는 건지 알지만 요새는 그런 생각뿐이다. 어른이 된다는 건 감정을 밖으로 쉽사리 드러내지 않도록 삭히는 데 집중하며 내 안에 너무 커져버린 세계가 만들어져 타인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는 것 같기도 하다. 어릴 때 부모님이 보는 드라마의 주인공들이 말을 하면 되는데 서로에게 말을 하지 않고 오해만 쌓이는 걸 보면서 답답해하고 화가 나기도 했는데 부모님은 그걸 보면서 현실에서 자신의 모습들을 투사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역설적으로 노력하지 않고 있었을 때가 더 행복을 지고 있었던 것 같고 뭔가를 위해 열심히 달리고 있을 때 행복은 조금만 더 하면 잡힐 듯 하면서도 잡히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하다. 그래도 그때 거울 속의 나의 모습을 보며 나는 환자를 직접 보며 임상일을 하겠다는 결심을 한 순간을 아직도 잊을 수 없다. 그리고 오늘 24시간 근무는 몸도 힘들었지만 무엇보다 마음이 참 많이 힘들다. 사명감이란 건 강요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다. 역설적으로 강요하면 강요할수록 사명 같은 건 허상일 뿐이다. 세수를 좀 합시다. 삥. 오늘은 제가 팩이 없어서 이걸 좀 바르겠습니다. 아이씨, 이런 남자의 향이 느껴지는데 여기서? 콜입니다. 확인하시려면 숫자 키를 응급실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래도 콜이 왔을 때 정신을 차려보니 6시가 넘어 있었다. 유비무환은 진리다. 갑시다. 마지막. 통교대 직전에 이렇게 콜이 오면 좀 빡치긴 하는데 뭔가를 어떻게 얹어.